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포시 역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찾기 시작했지만 주민 혐오 시설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김포에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할 수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이후 소각제로만 매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인 소각시설 설치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김포시는 오는 2035년까지 인구 70만 이상 도시로 성장할 것이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소각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4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각장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민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이 후보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소각장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엔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현대화되면서 과거의 단점들도 많이 보완이 되는 상태고 또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는 높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소각장이 광역 소각장이라는 점인데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외에도 다른 지자체의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반발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김포시가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김포시는 일반 소각장보다 국도비 지원율이 높고 또 예산 편성도 광역 소각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측면에서 광역 소각장 추진에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들, 특히 이제 인근의 부천만 보더라도 꽤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부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꽤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광역시설로 추진을 할지 단독 처리시설로 둘지조차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김포시 역시 향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김포시의 공개 모집 내용을 보면 응모 자격이 이렇습니다. 신청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속하는 행정 통리의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세대주 80%의 찬성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불가피한 건데 이 과정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 되겠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예상 후보지에 윤곽이 나온다 해도 지역민 반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일단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각장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입장과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 만큼 왜 이 시설이 필요한지 또 지역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또 지역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돌아갈지를 제대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도권 전체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정해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르면 2031년에 개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일단 반기고 있는데요. 사업 방식과 요금 방식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부천시와 서울 양천구를 지나 강서구와 고양시 덕은구, 서울 마포구와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비용 때문에 국토부는 민간 투자 방식을 고민해 왔는데 결국 중수익, 중위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방식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BTO와 BTL 혼합 방식입니다.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후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과 민간이 정부에게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방식을 선택해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중
토지보상비와 절반의 공사비 등 약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철도와 역세권을 동시에 개발해 사업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 수입을 환수해 요금 인하 등 이용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대장 홍대선은 또 민자 철도 사업 최초로 이용거리 비례 요금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본 요금에 별도 요금을 정액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별도 요금을 1km 구간마다 60원씩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9km 구간을 이동할 경우 400원 더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천 쪽 철도 노선과 연결할 경우 사업자 간 요금 방식이 달라 요금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서쪽 구간에 그 다른 도시철도들과의 접속을 위해서라도 이제 아마 연장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사업 시행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신분당선과 같은 여러 시행 사업자가 한 노선에 관련이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업 구조가 돼서 상승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부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대장 홍대선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천시가 부담하는 7호선 운영 적자가 해마다 100억 원 이상씩 쌓여가고 있어 향후 부천시가 광역철도 운영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2025년 한국 개최가 확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16일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레베카 파티마스타 마리아 사무총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15개가 입주해 있고 APEC의 3대 목표인 무역 투자와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며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APEC 사무총장은 APEC 유치를 위해 사무국을 방문한 자치단체장은 유 시장이 처음이라면서 향후 인천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국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제주, 대전,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민관협력기구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재출범을 기념하는 첫 총회를 최근 열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 76명을 포함해 모두 8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연구, 평가, 환경,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로 나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을 2년 임기 동안 수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지난 2016년 예산 중단을 이유로 명맥이 끊겼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을 추진해왔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15일 부천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오랜 세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하부 공간을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로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강아파트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과 더불어 광명에서 서울까지의 고속도로까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수십 년째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민선 8기 5대 공약 16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공약이행평가단의 소회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대표 공약 사업은 캠프마켓 공원화와 공병단 부지 대형 복합시설 유치,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 부평역 GTX-B 환승센터 조성,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도시 지정 등입니다. 공약별 상세한 추진 계획은 9월 말 부평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진단 검사를 벌입니다. 난독증은 지능과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 읽기가 어려운 학습 장애를 뜻하며 이로 인해 학습 결손 등 학교 생활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교육청은 난독증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105명에 대한 치료를 지원했는데요. 이번 난독증 검사는 1학년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희망자 63명입니다.
난독증 진단검사는 전문기관에 방문해 진행하거나 진단위원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치료 대상으로 판정된 학생들은 인천시 교육청이 지정한 8곳의 전문 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 외 근무 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시에서 부정 수령에서 적발된 지방 공무원은 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순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은 적발 건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낮은 8건에 불과했지만 여태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단 한 차례 징계도 내리지 않은 지자체는 인천을 포함해 대구와 전남 3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고등학생을 위협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5살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 30분쯤 인천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16살 B군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계산역에서 내린 뒤에 달아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서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번이던 인천 소방대원 3명이 주택 화재를 진압해서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비번으로 마침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박형삼, 전기복, 이우곤 소방이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옆 건물에서 호스를 끌어와 불을 끄는 한편 리모델링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했고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최근 인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인들은 야간 시간대에 혼자 걷고 있는 시민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인천경찰청은 지역 경찰서 전 형사를 동원해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김포에서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역 버스 노선의 일부가 변경됩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김포 한강 마라톤은 18일 김포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북변, 사후 지역 일대를 도는 경로로 진행됩니다. 마라톤 대회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부 시내버스 노선도 변경됩니다. 대회가 열리는 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22개 노선과 마을버스 5개 노선은 단축 운행되거나 경로와 정차 정류소가 기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보건소가 최근에 열린 제5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장기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지난 2015년 장기 및 인체 조직 기능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현재는 사전 면명의료 의양 상담도 받는 등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지원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 등 법 제도 정비를 통한 기증자 지원 근거 마련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